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면서 847.69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 포착되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개인의 매수 속에 2차 전지의 상승 전환 속에 빨간불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오늘 장 그럼 뭘 봐야 될지 손현우 팀장, 전덕하 팀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닥 지수 방어는 제약 바이오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최현영 매니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다면서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금리도 인상하게 되고 경기도 불안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쥐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에 강한 이유 무엇으로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지만 개별 모멘텀이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체가 막 쌓여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죽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제는 금리의 인상 연내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적어도 더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제 점점점 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별 모멘텀들 나와주면서 굉장히 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들, 이제 큰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개별 모멘텀으로 따로 들어가서 보자고 하면은 미국의 일리의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테마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일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이번에 임상 3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나오면서 이전에 실패했었던 미 FDA 승인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테마들이 또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메디프론이나 피플바이오들이 좀 반등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구강용 치료제로 이전에 많이 얘기 나왔던 독일사의 머크라고 하는 이제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다가 대전에 이제 우리가 원료 공장을 짓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M&A가 진행이 될 거다. 우리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들 거고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끌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잠잠해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바닥이 보인다 싶을 때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이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이슈 있는 종목들만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이슈를 공부해 보고자 하고 최근에 그 전통 제약사들의 차트를 보니 그 중에서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에 물론 전고점 대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추세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뒤 배경에는 실적도 한 몫을 했을까요? 불황 속에 선방했다는 이 전통 제약주들? 우선 제약주 관련해서는 좀 어떤 투심 개선에 따른 상승도 있겠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약품 사재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품 사재기 뉴스에 따른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4월 중순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고 2차 전지나 다른 종목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완화가 돼야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해 투자를 할 때는 그때 한번 감사 시즌 전에 한번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실적이 나오는 CMO 기업이나 mRNA 기업이나 전통 제약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감사 시즌이 끝나면 개별 바이오 종목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이 사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전통 제약주 여전히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제약주가 사실 뭐 퍼나 뭐 PBR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감사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 기업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왜냐, 저도 이 제약 바이오주를 투자해봤을 때 너무 어려웠던 게뭐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것도 아니고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묻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도통 개인 투자자들이 기준을 삼고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약간 운에 맡기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이번엔 정말 살아나 준다면은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키워드라던가 기업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뭐 분석을 한다던가 기술적인 차트를 참고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냥 제일 제약 바이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일정에. 네,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신다면은 아마케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약 발표라던가 이런 실적이나 아니면은 모멘텀들이 나오는 그 일정들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들 지금 실적들이 대부분 다 상저하고를 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컨센 대비는 하회했지만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삼성 인수설, 인수에 대한 자회사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장 캐파를 늘려나가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 쪽에서 좀 찾아본다면은 ST팜이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면서 하반기에는 뭔가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군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좀 이슈가 됐었던 오늘 이슈가 됐었던 이 알츠하이머 관련 좀 피플바이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전에 실패했던 FDA 승인을 이번에 상반기에 다시 도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등할 때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조정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윗골이 남기고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분할로 담아 보면서 FDA 뭐 이제 승인 신청이라거나 요청이라거나 이런 일정들에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 보는 것 그런 방법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나는 집중하겠다. 따라서 피플바이오를 관전주로 꼽아주셨고 손유로 팀장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떤 좀 팀장님은 비슷하게 임상이랑 일정 관점으로 보자. 왜냐하면 전통 제약주는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 이제 뭐 3개월치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부담돼 보이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치, 2년치를 봤을 때는 아직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기업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지켜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레이딩이 필요한 종목은 아무래도 어떤 임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는 어떤 개별 바이오 기업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분기 실적 이제 1분기 분기 실적은 조금 아쉽게 나왔는데 이제 연간 실적 기준은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1분기가 좀 적자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시설 투자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23년 연간 실적은 2022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진행한 HL161의 임상이 성공이 됐었고 올해 2023년만 임상 파이프라인이 한 4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면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 진행되고 보통 임상을 보통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니까 내가 매수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슈팅이 나왔을 때 어떤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최초에 발굴했을 때 사실 한 4%, 5%가량 상승했었는데 네. 지금 방송 들어온 사이에 이제 11%까지 올라갔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바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수급 등을 본다라고 하면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기관의 순 매수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눌림목 공략하신 다음에 임상 발표 직전에 기대감에 매도하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이벤트 일정에 집중해보자. 한올바이오파마 꼽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다르렀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크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두 분이라면 오늘 장에 이 제약바이오를 포탈에 담으시겠어요? 저는 일단 발은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담근다. 발은 담근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조금 더 지질한 모습.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쌍바닥은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오늘 맥점을 처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일단 첫 발 담근 다음에 쌍바닥 다지거나 확실하게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 본 비중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당연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곳은 찾아가야 됩니다. 네. 네, 그거를 굳이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라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라도 난 바이오가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다뤄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아쉽긴 한데 긍정적이다. SK이노베이션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지난해 대비해선 좋지 않지만 전분기 대비해선 또 좋다. 1분기 성적표 별점 5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별점 5점 중에 한 3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2022년 초반에는 조금 특수한 이제 러우 사태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4분기 이후로 실적이 개선된 것은 맞는데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SK이노베이션 하더라도 어떤 배터리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전체 실적 대비해서 20%가 안 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실적 개선이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훈풍을 입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리포트를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실적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유가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한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SK온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별점 5점 만점 중에 3점 정도로만 사이즈하거든요. 이게 5점이 되면은 5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등바등해야 되고 1점은 또 너무 낮은 점수여서 불안하고 그래서 중간만 가자라는 게 제 목표인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선 될 수가 없어요. 무언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SK이노베이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선 SK온이 열일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직도 흑자 전환은 안 했다면서요. 사실 조금 당장은 네.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양극재 업체들 계속 다 캐파 증설하고 그 양극재 업체들이 캐파 증설하는 이유는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가 필요로 하니까 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럼 배터리 셀 업체들은 결국엔 또 완성차 쪽으로 이렇게 수요들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좀 어찌됐든 간에 가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로 얘네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흑자 전환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줄 만한 거는 조금 더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적어도 한 2024년, 2023년 하반기까지 좀 가야만 우리가 좀 SK온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아시아가 그래도 좀 압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배터리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국내 배터리 3사하고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 그리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애가 뭐 이제 노스볼트나 사프트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 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뭐 대부분 다 포드랑 JV를 설립하고 현대랑 JV를 설립하고 어디랑 LG랑 JV 설립한다 했을 때 결국엔 수요는 다 국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이 뭐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좀 좋은 부분들이 네. 2분기부터는 이 IRA 법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AMPC 같은 경우에 1분기 3월 30일에 발표가 좀 세무부 측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1분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2분기부터는 회계를 통해서 회계 법인을 통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 4월 달도 굉장히 또 많은 기업들의 이런 JV 설립이 나왔지만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 수주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북미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개선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오지는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자 전환 이야기가 정말 이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한 분기 한 분기 늦춰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SK 이놈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 별칭을 붙여주셨는데 배터리 3사 하면은 대장인 정말 잘하고 있는 강자 LG 이노베이션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모범생인 삼성 SDI가 있습니다. 루키인 SK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이 3사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뛰어날 텐데 이 3사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세 가지 종목을 다 사는 거지만 하나를 골라야겠죠. 골라야죠. 네. 일단은 기술적 위치는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 온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좀 늦어도 내년쯤에 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참 좋지만 저는 사실 삼성 SDI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뭐 유볼이나 뭐 뒤에 있는 형님을 모시고 있고 네. 또 전고체라는 꿈의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삼성 SD 같은 경우도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배터리 완성 셀 기업 중에서는 저평가 매도가 제일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뭐 SK 이노베이션을 뭐 폄하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유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가가 한 $70나 $72는 지켜줄 것이라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6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실적 충격보다는 좀 기대감보다 실적을 보이지 못한 뉴스가 곧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 삼성 SDI가 이제 앵커님 표현해 준 대로 모범생이고 어떤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삼성 SDI와 밸류체인으로 있는 뭐 소재 기업이나 장비 관련 종목들이 어떤 뉴스에 조금 일관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쉬어가는 과정 속에도 장비 관련 종목들이 좀 숨을 고르고 있으니까 저는 뭐 코인테크 저번에 말씀드렸던 코인테크가 삼성 SDI의 장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사 중에서는 모범생인 삼성 SDI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장비, 코인테크도 같이 보자라고 관심주 꼽아줬고 전덕화 팀장은 3사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사실 대장이 제일 좋죠.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대감집에 물려야 된다, 물리더라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항상 대장을 담아가는 게 맞다. 내가 세 개 중에 다 살 수 없다면 그냥 대장을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끝나면 서운하니까 또 이제 최근에 또 상장한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나노팀이라는 종목이고 이제 방열 시트랑 이제 열 관리 소재를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좀 우직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바닥에 있지만 방열 소재로 같이 이제 배터리 셋업체들한테 납품을 해주는 나노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나 한번 수주를 하면은 소재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수주를 할 때 길게 수주를 진행을 합니다. 10년 계약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낮게 있는 이 구간에서 한번 수주가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으로 나노팀도 같이 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K배터리 봤고요.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로봇 시장을 공략합니다. 뉴로메카가 강세고 저는 이제 뉴로메카 하면 전덕화 팀장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로봇 이야기할 때 그 치킨 로봇 이야기에서 네, 처음에 맞습니다. 응? 치킨?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미국 텍사스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요. 거기서도 치킨과 관련한 로봇이 하면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치킨 로봇을 신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네, 원래 협동 로봇이 이제
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비중 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F&B 치킨이나 뭐 피자 서빙 이런 것들이 한 3. 3. 네, 그리고 학교나 공공기관 쪽으로 1. 그래서 6, 3, 1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협동 로봇 쪽으로 굉장히 또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 진출한다는 뉴스가 오늘 같이 나와줬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서 영업을 하겠다. 왜냐? IRA 법안, CRMA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당연히 요즘에는 공장이면은 스마트 팩토리면은 로봇이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장 직접 즉 영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또 강자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의 사업 영역을 미국으로 확대하겠다. 치킨, 푸드 쪽은 또 부차적인 것으로 네네. 3으로 더 가져간다. 근데 최근에 그 로봇주들이 다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내려왔어요. 갑작스러운 로봇 붐이 일단락된 건지 왜 하락했는지 이걸 또 2차 전지 사이클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일하게 본다면 2차 전지가 회복하는데 2년 걸렸거든요. 실적 찍히는데 로봇은 실적이 찍히는데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만큼이나 회복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늦는다고요? 저는 이제 보통 보면은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뭐 제가 뭐 정확히 맞춘다는 보장 없습니다.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증설이나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흑자로 전환된 종목이 사실 T-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에브리버 세 개밖에 없고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몇 년이 걸릴까 이런 것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만 뉴스 팔로우를 했을 때는 보통 그 정도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2차 전지랑 로봇 중에 뭐가 더 필요하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빠르게 실적이 반영이 됐지만 로봇 관련 같은 경우 이제 로봇 튀김 같은 경우도 한 달 렌탈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어떤 좀 짧은 생각으로는 좀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사이클 좀 너프하다고 할까요? 너프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 주가 상승폭도 사실 2차 전지보다 덜 하기 때문에 어떤 차트 모양은 유사해 보이지만 변동성 2차 전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비빌 언더가 좀 몇 가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리포트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금 꾸준하게 주요 기업들이 캐파 증설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실적이 선 반영된 종목도 세 종목이 있고 로봇 관련 종목들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근차근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니까 지금 눌림목 만들고 있는 부분을 좀 유심하게 첫 투자 시점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왜냐, 사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다시 사이클을 찾는데 2년이 걸렸는데 그게 왜냐면 당시 완전 없던 게 생겼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봇의 경우에는 이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기술력도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환호하지 않아서 그냥 좀 돈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뭔가 판이 깔려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에 실적이 찍히는데 시간이 2차 전지 때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이클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도 시기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덕화 팀장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판을 그래도 좀 깔아줬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너무 제가 물론- 제 쪽으로 유도 질문하나요? 아유, 저도 그건 아니죠? 네,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저희 사랑합니다. 저는 네. 욕 먹는 게 일상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네. 사실 이번에 현대차도 또 긍정적인 뉴스를 던져줬다고 봅니다. 네, 보시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24조 원을 투자를 직접 하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스마트 팩토리로도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요, 99% 전부 다 로봇을 국산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또 납품한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 또 뉴로메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더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글로벌에서도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뭐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나 일본의 화낙 그리고 국내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 정도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거기서 좀 더 경쟁자가 적은 상황에서 이런 판이 깔렸다라고 했을 때는 좀 특정 기업들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IRA 법안이나 CRMA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장들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납품하는 공장 수출량도 산업용 로봇 수출량도 점점점 이미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뉴로메카를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제2의 뉴로메카 발굴해 볼까요? 기존 종목 홀딩해서 가져갈까요? 뉴로메카를 그래도 오. 왜냐하면 현대차 쪽으로 네. 납품한 레퍼런스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가 24조 원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또 나와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이 어디 쪽에 인수됐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저희 뉴로메카를 보면은 대표이사님도 포항공대 출신이시고 연구원들도 포항공대 위주로 뽑으시고 그리고 또 5월달에 또 본사도 대전에서 포항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 용접 로봇도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포스코 쪽인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 그래서 포스코.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로메카까지 로봇 이야기 다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